차가운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날, 만삭의 여인이 멍석에 말려 강물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이라며 절규했지만 탐욕스러운 동서의 비웃음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한 건 짐승이라 손가락질 받던 벙어리 머슴이었습니다. 과연 그 머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담의 고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 같은 기적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쓴 아씨와 그녀를 구한 머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에서 이틀거리인 어느 고을에 윤씨라는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사한 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윤씨는 벼락 같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동서 조씨는 뱀 같은 혀를 놀려 윤씨를 모함하기 시작했죠. 형님의 뱃속 아이가 아주버님의 씨가 아니라는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조 씨가 이런 패륜적인 짓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이 모두 그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조 씨는 눈엣가시 같은 윤 씨를 제거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조 씨에게 천륜이나 일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윤 씨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소복은 흙탕물에 젖어 처참한 몰골이었죠. 하인들이 거친 손길로 만삭의 그녀를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윤 씨는 배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멍석이 말려 들어가자 윤 씨의 시야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 아이만을 걱정하며 살려달라 애원했죠. 처마미께서 이를 지켜보던 조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것만 강물에 던져버리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된다. 그녀의 탐욕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누가 저 부정한 년을 치우겠느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 사람, 그것도 임신한 여인을 수장시키는 일에 섣불리 나서는 이는 없었죠. 그때 짐승처럼 흉한 얼굴을 한 벙어리 머슴 바우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저 짐승이 나서는구나. 바우는 어릴 때부터 벙어리에다 화상을 입은 듯 일그러진 얼굴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조 씨는 바우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죠. 그래, 네 놈이라면 거리낄 게 없겠지. 은자 5냥을 줄 테니 저것을 강물 깊은 곳에 쳐넣으라. 바오는 탐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돈주머니를 챙기고 멍석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흉측한 얼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추운 겨울 굶주려 쓰러져 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사람 대접을 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윤 씨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멍석을 짊어질 때 몰래 숨구멍을 틔워주며 속으로 외쳤지요. 아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바오는 짐짝을 메고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조 씨가 붙인 감시 하인들이 뒤를 쫓았지만 바오는 산짐승처럼 날쌘 걸음으로 험한 산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벙어리놈 왜 저리 빨라. 하인들이 헉헉대며 쫓아갔지만 바오는 순식간에 숲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추적자들을 따돌린 바오는 인적 없는 낡은 흉가에 도착해서야 짐짝을 내려놓았습니다. 멍석을 풀어 헤치자 땀과 눈물로 범벅된 윤 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치며 나타났죠. 바오는 윤 씨를 부축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안심하십시오. 이제 살았습니다. 윤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오야, 네가 말을 할 줄 알았느냐? 놀란 윤 씨에게 바오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바오는 역적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당한 무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지지기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윤 씨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흉가에서 바오는 서툰 솜씨로 남아 물을 끓이고 윤 씨의 손을 잡아주며 산파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아씨, 힘을 내십시오. 서방님의 핏줄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오의 간절한 외침에 윤 씨는 사력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으앙! 고고한 울음소리가 폐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바오는 핏덩이 아기를 받아 윤 씨의 품에 안겨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아씨. 도련님이십니다. 윤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생명은 절망 속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윤 씨가 몸을 추스르는 동안 바오는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미친 거지로 변신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 씨 집 주변을 맴돌며 헤헤거리며 밥을 구걸했지만 그의 눈과 귀는 조 씨 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윤 씨가 죽었다고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윤 씨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다. 조 씨가 시어머니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 바오는 모두 엿들었죠. 바오는 밤마다 조 씨의 곳간에 몰래 들어가 쌀가마니를 하나둘씩 훔쳐내어 가난한 백성들의 집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조 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자물쇠는 멀쩡한데 쌀만 간점 없이 사라지다니. 조 씨는 펄펄 뛰어 하인들을 매질했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줄어드는 재산에 조 씨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마을에는 억울하게 죽은 윤 씨의 원혼이 곡식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훔쳐온 쌀로 윤 씨와 아기를 먹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오는 조 씨가 가난한 여인의 아기를 돈으로 사서 죽은 남편의 유복자로 둔갑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영원히 독차지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윤 씨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이의 자리를 뺏는 것도 모자라 남의 귀한 자식까지 이용하려다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윤 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기를 꽉 끼워놨습니다. 바오는 허리쯤에서 단검을 꺼내 보이며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아씨와 도련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이 산속 흉가 때문이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흉가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를 윤 씨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속셈이었지요. 횃불을 든 하인들이 밤의 어둠을 뚫고 흉가를 에워쌌고 조 씨의 도끼 어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워라. 단 한 줌의 재도 남기지 마라. 화염이 흉가를 집어삼키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조 씨는 불타오르는 집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 부귀영화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불길이 갈라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윤 씨였습니다. 당당한 기품이 서린 모습으로 품에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불길을 헤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우가 미리 파놓은 땅굴을 통해 불길을 피했던 것이지요. 귀신이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조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인연,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윤 씨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윤 씨의 등장에 경악했습니다. 윤 씨는 사람들 앞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임당할 뻔한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저 악독한 조 씨가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조 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미친년이다. 내 재산을 탐내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때 거짓골을 벗어던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변모한 바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바로 아씨를 구하고 조 씨의 만행을 지켜본 강무진입니다. 바우의 우렁찬 목소리에 좌중이 술랑거렸습니다. 관하로 자리를 옮긴 이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 앞에서 조 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윤 씨는 품에서 아기의 베네쩌고리를 걷어올렸습니다. 여기 서방님과 똑같은 붉은 점이 아기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가 윤간의 진짜 핏줄이라는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발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붉은 점. 그것은 죽은 아들의 몸에도 남편의 몸에도 있던 가문의 유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눈이 멀어 진짜 손주를 죽일 뻔했구나. 조 씨가 데려온 가짜 아기의 발바닥은 깨끗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 따위는 그려놓을 수도 있는 것. 바우는 품에서 장부 하나와 약병을 까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조 씨가 서방님을 독살하기 위해 쓴 비상 가루와 그것을 구매한 내역이 적힌 장부입니다. 제가 놈들의 뒤를 캐내어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조 씨의 필체로 독약 구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살이라니!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산을 위해 남편이 형까지 독살하고 만삭의 형님까지 죽이려 하다니! 분노한 사또가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봐라, 저 흉악한 죄인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조 씨는 그제야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또는 조 씨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네가 윤 씨를 멍석에 말아버리려 했으니 너 또한 똑같이 당해보아라. 조 씨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비로 강등되어 자신이 윤 씨를 넣으려 했던 그 멍석에 말려 유배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짝처럼 실려가는 조 씨를 향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윤 씨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내 죄를 어찌 갚으리요. 죽어서도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윤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다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의 아들은 총명하고 씩씩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듬직한 호위무사 강무진, 아니 바우가 함께였습니다. 바우 역시 아버지의 역적 누명을 벗고 무관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윤씨무자의 곁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 씨는 아들과 함께 옛 흉가가 있던 산을 찾았지요. 그곳엔 이제 아담한 정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바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바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그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저를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밥값을 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골짜기의 메아리였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듯 햇살은 그들을 따숩게 비추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올곧은 마음이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겉모습은 흉한 머슴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졌던 바우.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하여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바우처럼 묵묵히 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네 삶은 아직 살만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따뜻한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꼬리 9 달린 여우가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서방님의 비밀을 지켜야 했던 기묘하고도 슬픈 나랑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잠깐!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도깨비 감투 이야기의 주인공 후손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야담의 고향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사나운 기운은 물러가고 복돼지가 굴러들어오는 길몽 꾸시길 빕니다. 억울한 일은 눈 녹듯 사라지고 바라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야담의 고향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